제발 그 파마약 냄새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미용실 냄새야.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코를 틀어막으며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요. 제 이름은 한지연. 35. 동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와 엄마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그리고 파마약 냄새 나는 여자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용실 문 닫고 집에 들어오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코를 찡그리는 거예요. 매일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또 그 냄새. 제발 현관에서 옷 좀 갈아입고 들어와. 파마약이 집안에 배잖아.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현관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 어느 날은 앞치마도 문제였어요. 미용실 앞치마를 현관에 걸어두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퇴근하면 현관에 걸어두고 출근하면 들고 나가는. 근데 나 오늘 모임 있는데 제발 현관 앞에 그 냄새 나는 앞치마 걸어두지 말아라. 손님 오면 창피하게. 우리 뼈대 있는 집안 며느리가 고작 미용사라는 걸 온 동네가 알아야겠어. 뼈대 있는 집안. 그 단어가 늘 방패였어요. 시어머니는 명문가 집안 뒤에 숨으면 뭐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신문만 봤어요. 한마디만 해줘도 될 텐데. 딱 한마디만.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평생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저는 늘 속으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서아만 잘 크면 돼. 조금만 더 참자.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진짜 선을 넘었어요. 서아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손녀 엄마가 미용사인데 직업 칸에 그냥 자영업으로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도통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했다는 걸 서아가 먼저 알았어요.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날 서아가 집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가방도 안 내려놓고 엄마, 나 엄마가 미용사인 거 부끄러워해야 해. 할머니는 엄마가 부끄럽대.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8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가 미용사라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럽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서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내 직업이 미용사인 걸 숨겨달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내 딸한테 엄마 직업이 부끄러운 거라고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이 미용실 접고 집에 있으면 좋겠어. 파마약 냄새 나는 채로 애 학교 행사 가면 서아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리고 사실 뭐 그리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파마약 냄새. 남편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저는 이 집에서 그냥 냄새 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냄새 나는 사람이구나. 그게 전부구나. 시어머니는 모임에서 제 험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용사야 불쌍하지 않아? 우리 손녀딸도 부끄러워해.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니깐. 그 소문이 서아 학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서아가 학교에서 파마약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대요. 서아가 처음으로 학교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서아 재우고 나서 혼자 미용실 불을 켰어요. 가위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근데 가위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게 내 자랑이니까. 이게 내 전부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파리에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한테. 마담, 저 아직 가위 잡고 있어요.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연락한 거야. 마담 클로드. 파리 최고 헤어 아카데미 원장이에요. 제가 7년 전 파리에서 3년 동안 배운 스승이에요. 제가 아카데미 역대 최고 졸업생이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마담이 한국에 온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패션 위크 거기 헤어 총괄 디렉터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마담이 주최 측에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저는 코리아 패션 위크 헤어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강 여사는 그날도 사교 모임에서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요? 동네 미용실 해요. 파마약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위질이나 한다는 게 자랑이냐고 호호. 그런데 그 모임에 패션 위크 주최 측 관계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 여사 맞은편에. 어머, 혹시 며느리분이 한지연 선생님 아세요? 이번 코리아 패션 위크 헤어 총책임자로 확정된 분인데. 그분 파리 아카데미 역대 최고 졸업생이시라고 하던데요. 강 여사 웃음이 그대로 굳었어요. 모임 친구들이 일제히 강 여사를 쳐다봤어요. 지연이가 패션 위크 총괄, 파리 아카데미 최고 졸업생? 당황한 시어머니는 어색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패션 위크 당일 시어머니가 모임 친구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런웨이 위 모델들 헤어가 하나씩 지나가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 헤어 총괄 한지연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앞치마 대신 정장을 입은 저였어요. 무대 위에서는 관객석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임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 입이 처음으로 닫혔다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정장을 벗고 미용실 앞치마로 갈아입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말이 없었던 적 없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파마약 냄새가 어때서? 앞치마가 어때서? 가위질이 어때서? 내가 사람을 너무 겉만 보고 살았어. 저는 한참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존중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라서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파마약 냄새는 제가 열심히 산 냄새예요. 앞치마는 제 자랑스러운 작업복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서아한테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아야. 엄마가 이번 패션 위크 헤어 총 책임자였어. 아빠가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봤어. 미안해. 서아가 다음날 학교에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대요. 선생님이 엄마 직업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 엄마요? 파리에서 공부하고 패션 위크 헤어 디렉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 멋진 미용실 원장이에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미용실에서 혼자 웃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가위를 들고. 파마약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오늘도 이 냄새가 나요. 오늘도 이 앞치마를 둘러요.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초라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늘도 가위를 들어요. 이게 제 자랑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